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많이 덥죠. 아이들은 방학이지만 학부모님들은 이제 개학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방학 동안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과 나누는 진로 이야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휴가지에서 여름밤 산책 중에 그리고 아이들과 한가로이 지내는 마루에서 대화 속에서 아이들과 진로를 이야기 나누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진로 진학 상담교사이신 은혜정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정입니다. 저희가 한번 저 선생님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 말씀드리면 원래는 전산학을 전공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셨는데 또 30이 넘은 나이에 이제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뭐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자기 성찰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런 거를 계기로 이제 진로 상담 교사로 되셨다는. 그렇죠. 맞나요? 네. 일단은 먼저 교사가 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뭐 MBTI 전문 강사도 하시고요. 뭐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위원도 하시고 서울 특별시 교육연서 강사도 하시고, 그리고 펴내신 책이 많으세요. 제가 예스24에 가서 검색을 했는데 정말 네, 책이 그러셨어요. 많으시더라고요. 뭐 책 제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 창의적 진로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 교육을 위한 스마트북, 10대를 위한 진로 콘서트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여름 방학이 왔어요. 네, 근데 지금 네. 여름 방학 하면 정말 그 학부모님하고 아이들이 정말 붙어 있는 시간인데요. 이 붙어 있는 시간 동안 뭐 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퇴근을 했는데 엄마 이런 소리만 해도 엄마들이 너무 싫다고 그 사연을 네. 보내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 이 기간 동안, 이 여름 방학 동안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 방학 동안 학부모와 아이들은, 그 학생들은 어떤 과정,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진로를 위해서. 네, 이제 저희가 학기 중에는 굉장히 짜여진 시간 동안 생활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방학을 하면 네네. 아이들이 좀 자유로운 시간이 되죠. 그래서 좀 몸도 쉬고 사실은 머리도 좀 쉬는 그런 쉼이 있어야 또 다른 2학기를 맞을 수 있는데 네네. 집에서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그게 많이 부담이 되시겠죠? 그럼요. 네. 많이 부담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신 일방적으로 학부모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리드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아이가 어떤 걸 하기를 원하는지 좀 대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방학 시간들이, 그래서 넌 이렇게 쉼이 왔는데 뭘 하고 싶었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건 뭐야? 뭐 이런 대화로 이끌어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6이면 부모님이 좀 또 같이 하게 하고 싶은 거 4 이렇게 해서 비율을 잘 조정하셔서 이렇게 방학을 대신 이제 그냥 풀어주시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어떤 작은 계획을 좀 세워나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대화를 통해서 조금 계획을 세우는 게 그렇죠. 좋은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거 6,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한 4, 그 정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요새 부모님들의 그렇죠.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강요하다 보니까. 여름 방학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자꾸 외부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남이 해줬으면 하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어쩌면 부모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양이 많다기보다 네네.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대화들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점검하는 대화를 시도하세요. 했어? 네. 이거 그리고 했어? 뭐 저거 너 어때? 뭐 지난 학기 동안 뭐 이랬어? 저랬어? 자꾸 점검하는. 근데 이제 점검하는 건 조금 기분 좋을 때 살짝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어떤 게 가장 즐거웠어? 어떤 게 힘들었어? 아유 수고했구나. 아 정말 너 애썼다. 이렇게 자꾸 격려해주면 이런 게 힘들었어. 근데 엄마 이거는 해볼만 했어. 아빠 근데 이거는 좀 관심 가더라. 이런 이제 대화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
그리고- 아이도 처음부터 마음을 열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또 우리 부모가 뭐를 또 시키려고 하나. 내가 그렇죠. 노는 꼴을 못 보시는데. 네, 이런 적대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쉬는 걸 맞아요. 참아하지 못하신다. 착하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자꾸 골이 깊어지거든요. 네. 제가 이제 부모님도 상담해보고 자녀도 상담하면 결국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그렇죠. 것들이 자녀는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두 부모와 자녀의 접점을 찾기가 되게 힘든데 그 접점을 잘 못 찾으면 이 방학이 쉼이 안 되고 전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이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는 그 마음을 좀 알아가는 대화를 좀 트는 게 오히려 더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떤 대화들을 그럼 주로 네. 나눠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아이들의 바램 6 그리고 네. 이제 학부모님들의 바램 4를 섞어서 네, 오늘 여름 방학 계획을 세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진로 방송하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한 70% 학생들 한 네. 70%는 자기의 바램 꿈이 네. 없다고들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6조차도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제 저희 방송을 듣고 그래 대화를 나눠보자. 근데 네. 나는 없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라고 하면 걱정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또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꿈을 걸 또. 갖는 걸? 그러니까 꿈은 갖고 싶다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은 엄마가, 아빠가, 친구가, 부모님이, 이모가, 고모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시키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여지껏. 학교가 시키는 대로 살아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흘러가면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가지라고 하고 막 꿈을 찾았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네요, 진짜. 네, 꿈이 있으셨나요, 사회자님은? 청소년 때. 많아 있었지만 얘기하기 부끄러운 꿈이었죠. 아, 그래도 하나만. 되게 유치했어요. 저는 그냥 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마법사가 줄곧 꿈이었고요. 아, 마법사요. 네, 그러니까 네. 왠지 쉽게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네. 게 있었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부터는 좀 잘난 척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한가 보다라고 네. 해서 이제 지적인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직업, 뭐 교수, 네. 뭐 이런 거를 추구했었죠. 아, 근데 얘기를 못했죠, 이렇게 아, 지금처럼. 네. 네, 그랬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점점 아이들이 남들이 좋아하는 직업 그리고 남이 좀 알아주고 내가 그럴듯한 사람일 것 같은 직업에 자꾸 마음이 쏠려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나 정말 이거 좋아하는 거였나? 어느 순간에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면 우리 자녀가 행복할까? 그런 관점에서 꿈을 같이 이렇게 이뤄나가고 꿔나가면 그 꿈이 저는 분명히 제가 쓴 책들에도 직업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내 인생은 너무 근사해질 거야. 이렇게 해 나가면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상담 오면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네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몰랐었다고. 삶의 태도인가요? 그 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삶의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그 막연하지만 아까 마법사와 같은 삶이 막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법사 같은 삶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나는 꿈이 이거야. 미리 찾은 아이들한테도 제가 물어봐요. 정말 그게 네 꿈이야? 아니면 엄마 꿈이야?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저 선생님 눈을 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진로교육 부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받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어떻게 그렇게 상도 받으세요 이랬는데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선생님 눈을 보니까 정말 진심이 가득하신 제가 괜히 상담받는 것 같아서 아이고, 저만 그렇죠. 특혜를 받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꿈이 없다? 꿈은 있지만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 확신, 뭐 자존감의 문제가 요즘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랑도 뭐 연결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나 자신을 소중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또는 주위의 편견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니? 자꾸 이런 피드백을 받았던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고 막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진 어린아이였는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꿈이 짓밟히는 채 펼치기도 전에. 그래서 저는 그게 나는 정말 가치로운 사람이야, 소중한 존재야라는 마음을 청소년기에 특히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멋진 성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 뭘 해야 되나요? 학부모님 상처를 안 주려면 그래 마음대로 하거라 이래. 아니죠. 그래도 학부모님이 계속 표현해 주셔야 돼요. 아, 네가 이렇게 한 거 결과는 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너 이거를 시도해본 너는 정말 괜찮은 멋진 아이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5번이나 실패했어. 넌 그게 너한테 큰 무기가 될 거야. 큰 성공의 열쇠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물어봐 주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런 걸 진로 상담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선생님은 아마 지금 억만장자가 됐을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근데 왜 벌고 싶어? 그랬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벌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덜 싸우시고 돈 때문에. 돈이 있어야 자기가 더 좋은 학원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어야 뽀대나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행복이 그런 길만 있을까? 다른 행복은 없니?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그 중심에는 나한테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아, 돈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선생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돈을 벌고 싶어 했군요. 그걸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 말고도 행복한 조건을 많이 아이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너무 우리가 물질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소중하고 가치로운 존재가 아니라 돈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아이들 속에서도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자존감 교육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작업 여러 가지 활동으로 많이 하나요. 보통 좀 뭐 하나 제가 소개할까요? 예. 아, 지금 제가 오늘 같이 처음 우리 민신태 선생님 뵀잖아요. 이렇게 혹시 이 본인의 이름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전 한자어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울 신의 클테예요. 네, 늘 새롭고 큰 일을 펼치는 사람이 되라. 뭐 부모님은 그렇게 지으셨지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에는 그 아가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의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이름을 잘 관찰해 보면 나는 이 이름대로 정말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소중한 그 아가의 모습, 그 처음에 기대대로 나는 살고 있나? 내 자신은 정말 그런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내 이름은 소중해 이런 작업을 제가 해요 아이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이름 지을 때는 정말 네, 숭고하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졸업했는데 대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클 때 돌석자예요. 그 2000년생인가요? 옛날 사람 같은데. 근데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막 다 돌대가리야 막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내 이름은 소중해 수업을 같이 하면서 너 이거 큰 반석이라는 뜻이야. 이름에 돌석자가 쓰일 때는 반석이라는 그렇죠. 뜻이 있거든요. 네. 돌이라도 그렇죠. 반석 그렇죠. 같은 돌. 네. 너는 그렇게 남한테 반석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그런 그렇죠. 인물이었어. 그렇죠. 선생님 네가 정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그렇게 깊은 뜻이.
그래서 넌 소중한 존재야. 너 어디 가서도 꿀리는 사람이 아니야. 반석이야. 꼭 기억해.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되게 소중하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방학 때 특히 부모님이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 저희가 지금 그럼 아이들이 저도 이제 아이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많이 뭐 어리지만 자기 이름이 왜 그건지는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 얘기는 해주는데 그냥 지나가는 네, 말이었는데 그렇죠. 눈을 마주치면서 좀 진솔한 네, 얘기를 네, 하면 네. 아이도 되게 신기해할 것 같아요. 누가 지었어? 이것부터 시작해서 네.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자존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자존감을 또 어떻게 좀 북돋아주는 어떤 연료 같은 역할이 그 선생님 책에 보니까 성공의 기억이라는 네. 어떤 주제, 어떤 소재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네. 성공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입해? 근데 우리나라 성공이라는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그 연료를 주입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제 학교라는 교육 체제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게 하죠. 네, 그리고 성적으로 자꾸 아이들을 그렇죠. 나열하다 보니까 나는 60등인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낙인 효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돌아보면 3,000번 이상의 숱한 그 실패를 딛고 이렇게 보행을 시작한 정말 그렇죠. 기적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그게 기적이고 성공인데 자꾸 어떤 성적으로만 국영수 성적 또는 학과 성적으로만 나를 이렇게 점수 매긴단 말이죠. 사회는. 그래서 하지만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고 어떤 걸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실패 경험보다는 내가 잘 해냈어. 근데 그게 꼭 교과 성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그걸 교과 성적화하니까 그렇죠. 네, 자꾸 아이들이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어떤 괴리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너는 그래도 이걸 잘하잖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뭔가 뒷받침되는 이렇게 그런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너는 이렇게 화가 나도 금방 잘 풀잖아. 굉장히 좋은 거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사회에서 다 성공하시던가요? 어떠셨어요, 친구분들? 비슷해요. 다 비슷하죠. 오히려 관계를 잘하고 네. 조율을 잘하는 능력이 그렇죠.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삶을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는 성공 경험을 많이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밑거름이 돼요. 연료가 되기는 해요. 그걸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꼭 공부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공의 기준을 너무 네. 성적에만 하지 말고 그렇죠. 다양한 삶의 태도라든지 삶의 모습에서도 네네네. 성공의 이렇게 모습들을 찾아내서 아이에게 말로 예. 전달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가 되게 심부름을 잘해오잖아요. 너무 얘가 잘하죠. 성적은 정말 안 좋은 자녀이면 어쩜 이렇게 심부름을 잘했어? 그러다가 끝은 공부를 그렇게 좀 하지. 이렇게 자꾸 마무리를 이거라도 하신단 잘하니 말. 다행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마무리하시니까 그 칭찬했던 걸 다 까먹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 잘하는 거 보니까 너 조금만 더 하면 정말 너는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못 찾아서 그렇지 엄마는 나는 널 분명히 믿어.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게 힘이 될 텐데 그런 게 작은 성공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인생에 네. 누군가 나를 믿고 끝까지 지지해주는 힘. 여름 방학 때 부모님이랑 그런 대화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굳이 찾아보는 거죠. 근데 굳이 찾는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걸 노력이라고도 봐줄 수 있나요? 장점을 굳이 찾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모님 상담하다가 정말 선생님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못 찾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너무 부모님이 아이한테 뭔가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시켜보라고 말씀드려요. 샤워하고 고기는 네가 세면대만 한번 닦아줘봐. 그럼 엄마 너무 고맙고 좋겠어. 이렇게 시켜서 잘했으면
혹은 못했어도 우와 오늘은 닦았다. 와, 그게 안 진짜. 되죠. 못하면 예, 근데 못하면 그게 근데 안 일단 되잖아요.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이라도. 그러니까 다음에 두 번째 할 땐 요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 세제 한번 몇 개 뿌려서 한번 해봐. 엄마가 그 스프레이 사놨어. 그럼 더 반짝반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를 좀 바꾸는 게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귀 기울이는 그래서 듣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시켰는데 부모님의 기준대로 안 했을 때 자꾸 어긋나가는 거죠. 훈련이 필요해요. 부모님도 자녀도. 그러니까요. 지금 네. 많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아마 뜨끔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하는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네. 성공의 기억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근데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도 자기 자신을 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스스로. 아무리 부모님이 너는 특별해, 너는 괜찮아, 너는 그렇죠. 잘하고 있어라기보다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스스로 이렇게 좀 자가 발전하는 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나를 좀 특별하게 보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네.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한다. 이런 주인의식이 마음가짐이 좀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힙합 정신인데 그거. 네. 왜냐하면 제가 상담하다 보면 내 생각을 자꾸 남한테만 물어봐요. 요새 청소년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내가 한 학기를 이제 곰곰이 그게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올 때라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낮에 한가로운 시간도 괜찮고, 아, 나 그동안 잘 살아왔나?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적자 생존이라고 적으라고 해요. 아이들한테. 나 잘 살아왔나? 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아이들이 쭉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방학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나 잘 살아왔나? 나 그래도 그런 대로 즐거웠어. 나 괜찮았어. 나 그냥 만족해. 100점 만점에 나는 몇 점일 것 같나? 만족감이. 스스로 한번 수치화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남이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인데 오랜 시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짧게 잠깐이라도 이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저는 방학 때만이라도 일기를 좀 쓰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그렇죠. 일기라고 할 수는 없고 주기일 것 같은데, 아, 나는 이렇게 지난 학기에는 어땠어? 나는 이런 걸 불만이고 이런 건 못했어.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러면 내가 이 방학 동안의 시간에 뭘 좀 해야 될까? 이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다음에는 좀 세상을 바라봐야죠. 환경을 바라봐서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부모님은 뭘 원하실까?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리스트도 목록화해서 일기가 계획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학기의 시간에 쪼들려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두 개씩 트라이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생들이 중고생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되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끌어내는 힘인데, 네. 그럼 뭔가 더 많이 알아야 끌어지는 거고 할 거. 아니요, 그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외부에 어른들은 자꾸 어떤 자극이 있어야지 그렇죠.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혼자 있다 보면 어떤 매체를 통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능력이 스스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꾸 그 생각을 미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미룬다라는 게 지금 앞에도 나오고. 네, TV를 시청하는 거 되게 좋은데요. TV를 시청하는 만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은 좀 미루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라디오 방송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들으면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게 어떤 책일 수도 있고 상상이 가능한 매체들. 영상을 제외한. 그래서 저는 좀 스마트폰이나 영상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어떤 글 또는 어떤 들음을 통해서
아,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럼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 훈련을 하는 머리가 그게 좀 그러면서 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두뇌가. 우리의 이제 뇌는 지식이 좀 들어가려면 그래서 지식이 들어가야죠. 네, 그러려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보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 안에 잘 정보화가 이루어지려면 뇌의 상태가 편안해야지 정보화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머리가 복잡하고 무겁고 생각이 많고 분산되어 있으면 누군가의 자꾸 시키는 일로 하게 되면 이게 스스로 정보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건 내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적재적소에 그 정보들을 잘 나의 뇌기억 장치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려면 자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쉼이라고 하는 건데 네, 맞죠? 네. 그러면 여름 방학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계속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진로 레시피를 하는데 쉼이라는 단어가 지금 3주째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쉼이라는 거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아이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쉼이 저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뭐 물론 빈둥거리고 뭐 이렇게 네네. 여유롭고 네네. 한가로운 시간을 갖는 것도 쉼이에요. 하지만 이제 쉼에는 다양한 쉼이 필요한데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쉬어야 사람은 자기가 잘 쉬었다고 생각해요. 이거 부모님들하고 많이 괴리감이 엄청나겠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나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축구 한 판 하는 게 축구 한 시합 뛰는 게 쉼이에요. 그 아이한테. 근데 부모님은 또 이해 못 하시는 거죠. 이 그렇죠. 날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아이한테는 잠깐 동안에 머리를 식히는 과정이고 활발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후속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와서 퍼지고 낮잠 자 버리고 이렇게 자기 어떤 신체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은 또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대화로 풀릴 문제인가? 아니 그러니까 쉼도 네네. 쉼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이야기를 나눌 때 부모님과 자녀가 넌 예. 어느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 뭐 할 때? 어느 때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 와. 예, 그런 적이 있니? 그래서 엄마는 혹은 아빠는 이럴 때 참 그래.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가 잘 모른다고 하면 그럼 엄마의 쉼도 같이 한번 해보고 또 네가 좋다는 거 한번 같이 해보고 이런 건 어때? 왜냐하면 방학이니까 가능하거든요. 시간에 별로 쫓기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는 게 중요해요. 쉼도. 그러니까 우리가 뷔페에서 만약에 200가지 음식이 있는데 뭐가 맛있는지 알려면 맛봐야 되는 것처럼 쉼도 내가 어떻게 쉬었을 때 좋은지를 느껴봐야 그게 좋겠구나 트라이 해보고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힘이 쉼에서 나오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원하는 맞는 쉼을 선택하는 것. 네. 그러니까 어떤 진로를 찾는 것에도 어떤 쉼이라든지 그게 부모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의 네. 방식으로 찾아줘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진로를 찾는다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방식이.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그럼 자기 스스로가 돼야 되네요. 학생들은. 맞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네. 근데 그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어떤 타인의 어떤 시선도 많이 신경도 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주인공이 나라는 거조차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는 거고 네. 미루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막 바쁘잖아요. 바쁘다라기보다는 좀 내가 추동력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좀 종합해 보니 지금 선생님 말씀 들었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어떤 자기 주도적으로 찾질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 네. 때문에 그래서 아닌가. 저는 항상 진로는
나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이게 이제 내 진로 생각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난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떻게 살까도 물론 중요해요.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근간이 될 때 근데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굴까에 대한 연습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제 한 100문항 정도 나는 하고 뒤에는 다 비워놔요. 나는 뭐뭐다. 못 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처음엔 5개 쓰기도 힘들어 하는데 점점 이제 그 목록이 늘어나죠. 그래서 한 학기 지나면 거의 한 50개 정도 자신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다. 이것보다 나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고등학교 2학년 뭐뭐를 좋아하는 남학생이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뭐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한다면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나는 몇 시하고 몇 시 사이에 신림사거리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떤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누구다? 2학년 누구다. 예, 좀 더 자기에 대해서 점점 살을 붙여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면 그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개념이에요. 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에 대한 인식 능력이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생기죠. 나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개념화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나는 하고 빈칸 그거는 집에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아들과 그렇죠. 되게 재밌을 딸과 것 같아요. 부모님과 아빠가 돌아가면서 그 퀴즈로 게임해도 돼요. 저희 아들은 아빠 이렇지 않은데 막 이러고 아빠 이거 아닌데. 막 네,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목록도 나는으로 시작하게 하거든요. 나는 휴대폰이 갖고 싶다. 이거는 5점이라면 이제 한 문장이 10점 만점이라고 제가 이제 수치화를 잘 시켜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수치화를 했을 때 그렇죠. 이해가 막 깊어서 나는 휴대폰이 갖고 싶다보다 나는 뭐 무슨 브랜드 어떤 모델의 뭐를 언제까지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거든요. 구체화하는 게 그거에 다가갈 확률이 훨씬 높다. 난 맞아요. 노트북이 사고 싶다 이거보다 나는 어떤 모델 뭐를 맞아요. 언제까지 사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성공학 예전에 한 80년대 막 올라갔을 때 그 성공학들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거라 그게 그래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쓰면서. 네, 그래서 구체화하는 구체화되고. 훈련을 자꾸 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좋아하는 거, 맞아요. 싫어하는 거, 그다음에 감정 표현도 그렇게 해요. 나는 지금 속이 답답하다 이런 것보다 나는 속이 지금 울렁거리고 머리가 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한강에 나가서 바람을 한번 쐬고 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훈련도 막 하거든요. 진짜 요즘 아이들이 부럽긴 하네요. 아. 저희는 그거 알아서 했어야만 했는데 나이 먹고 근데 어른들도 잘 인식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지금 기분이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떠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왜냐하면 표현하는 그런 거를 한 번도 표현하면 훈련 방법이 받아보고- 찾아지는데. 네 훈련을 못 해보셨죠. 그렇구나. 이렇게 여름 방학 동안 아이들이랑 할 일을 좀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럼 여름 방학 동안 부모님들에게 좀 당부라는 말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잔소리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뭐뭐 해, 이거 해.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 스케줄을 짜주시는 일도 이번 방학만큼은 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스케줄은 네. 그 이제 부모의 역할을 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가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이제 집안의 가정의 질서니까 질서조차도 허용이 된다면 그냥 사실은 허용해 주셔도 되지만 엄마가 이렇게 식구들이 다 서로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식사하는 시간 아침으로 정하면 어떠니? 네가 그거에 동의해주면 참 좋겠어. 근데 아이가 엄마 나 좀 내버려둬 이러면 그러면 6일이 네가 다 힘들다면 3번 정도는 어때? 50% 이렇게 절충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럼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의사소통의 단절이거든요. 아 그래 그럼 네가 최대한 일주일 6번 중에서 가능할 것 같은 거 한 며칠이면 좋겠어?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이번에 그런 좀 허용적인 부모 그러면서 늘 너에게 관심 있어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방학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빈둥거리는 모습조차도 엄마는 사실은 굉장히 사랑스러워. 그런데 네가 뭔가 목표가 있고 계획이 덧붙여진다면 너무 살아있을 것 같고 생기있을 것 같아. 이런 거는 한번 해보면 어떠니? 뭐 이런 거 같이 해볼까?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좀 실천해보는 그런 방학이면 좋을 것 같다. 네네네. 지금 들으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어떤 분은 뭐 그 정도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와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여름방학이 보통은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그 성적을 쫓아가는 절호의 찬스라고 네. 보통은 인식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좀 내려놓고 아이들과의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번에 그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은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걸 선택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오늘 선생님과 대화를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예. 내려놓는 게 훨씬 힘든 일이니까 그리고 그렇죠. 여름방학에는 저 은혜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잔소리 좀 덜하고 아이들에게 좀 계획을 맡기는 그런 여름방학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성적을 쫓아가는 기간이 아니라 아이들 인생의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저희 진로 레시피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